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들을 잃을 뻔한 끔찍한 경험이며 현재 그곳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여름 휴가철이 끝이 나고 가을이 시작될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마트에서 물류업을 하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쉬는 날이 불규칙해서 가족끼리 휴가를 떠나는 건 꽤나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아내의 눈치도 보이고 또 그 시절 중학생이었던 아들 녀석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돈을 벌어 가족들을 책임지는 게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을 외면했던 그런 삶들이 어느 순간 부질없다는 느낌으로 다가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제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저는 그날 마트 점장님을 찾아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었죠. 저 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딱 일주일만 휴가 좀 쓰려고 하거든요. 에? 갑자기 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요. 저는 힘들게 양해를 구했고 그 당시 점장님의 표정이 썩 좋진 않아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야기 끝에 10월 중후반쯤 휴가를 가기로 했고 그날 집으로 가자마자 아내에게 휴가를 가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너무 뜻밖의 일이라 그런지 마냥 제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휴가 날이 되었고 저희는 부산으로 가서 3박 4일간 휴가를 즐겼는데 부산에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기가 아쉽기도 하고 왠지 시골 분위기를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어서 휴가 마지막 날 경북 영주에 머물기로 했고 그날 영주에 펜션을 잡고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펜션에서 짐을 풀고 나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펜션 근방에 농장들이 여러 개가 보였고 지나가면서 무심코 쳐다봤더니 농장 안에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재밌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죠. 그걸 보고 아들 녀석은 당장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농장으로 들어가서 주인으로 보이는 사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저 농장 사장님 되세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사과 따기 체험이라고 현수막 봤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과 따기? 일단 들어와요. 사장님은 뭔가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청 퉁명스럽게 말을 했었는데 그땐 솔직히 너무 무안하고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길래 일단 사장님을 따라 들어갔고 사장님은 바구니 3개를 건네주시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불쾌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 녀석을 봐서 참기로 했고 그것보다 더 곤란했던 건 아무리 귀찮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따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끝내 방에서 나오질 않았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뒤 사과를 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방에서 나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출출할 텐데 이것 좀 같이 들어요. 사장님은 이른 저녁을 하시려는지 술과 먹을거리를 챙겨오셨고 그때 저희가 허기가 졌던 건 아니었지만 사장님 성의를 봐서 자리를 함께하기로 결정했었죠. 딱 봐도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술을 한잔하면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는 시골에 혼자 살다 보니 점차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변해버렸고 본의 아니게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죠. 그 한마디로 좀 전 오해들은 모조리 풀려버렸고
이제 술은 그만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붙잡더니 부탁 아닌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 동생,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술도 한잔하고 참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내가 맛있는 고기 구워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때? 사장님은 사람이 그립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부탁을 했고 저는 아내 눈치를 보면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저희 가족은 농장 사장님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 자리가 정말 무서운 사건으로 이어질 뻔한 시발점이 되어버렸죠. 사장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사장님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는데 사장님 동생이 제주도에서 택시업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동생분께서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종일 운전하는 게 여간 피곤한 게 아닌데. 저도 마트에서 물류일도 하고 한 번씩 배송 업무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 그렇지. 자네도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구먼. 근데 자네 아내는 직업이 뭐야? 저희 아내는요, 지금은 가정주부고요. 예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했었어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대뜸 사장님이 제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저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따라갔었는데 거긴 아까 저희 가족이 체험을 했던 사과농장 부근이었고 이 밤에 여길 왜 왔냐고 물었더니 뜬금없이 밥값을 해야 된다며 삽 한 자루를 제게 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밥을 얻어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금방 할 거야. 저기 사과나무 옆에 빈 공터 보이지? 저 부근에 땅 좀 파주면 돼. 사실 내일 급하게 뭘 좀 심어야 할 게 있거든.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잘 좀 부탁해. 에? 예상치 못한 부탁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밥도 잘 얻어먹었고 이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야밤에 땅을 파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20분가량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디야? 당신 괜찮은 거 맞지? 여보. 내가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지금 사장님 일 좀 도와주고 있었어. 무슨 일? 아니 됐고 당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 전화 끊자마자 곧장 펜션으로 뛰어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내는 뭐가 그리 급한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아내가 했던 말대로 그냥 펜션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가야 할지 순간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다급해 보여서 일단 펜션 쪽으로 급히 뛰어갔고 제가 펜션에 도착했을 땐 펜션 앞에 경찰들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좀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믿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러니까 제가 농장에서 땅을 파고 있을 때 사장님이 흉기를 들고 제 아내에게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저와 제 아들 녀석까지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끔찍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주머니에 있는 전화를 꺼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는데 사장님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들 녀석과 힘들게 펜션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따라 사장님 집으로 찾아갔더니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도리어 화를 냈고 경찰은 일단 같이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꺼냈었죠.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었고 거긴 산중이라 CCTV도 없고 아무런 증거 자체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아내와 아들의 진술이 일정한 탓에 경찰은 사장님을 몰아붙이면서 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장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건 동생한테 보내달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은 너무 무섭고 끔찍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 보육교사를 살해한 택시기사였던 피의자가 도주를 하다가 2018년 5월쯤 영주에서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장님 동생이라는 사실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사장님과 식사를 할 때 동생이 제주도에서 택시업을 했었다는 말이 다시금 떠올랐고 갑자기 제 아내를 협박하고 제게 땅을 파달라며 부탁을 했던 이유도 제 아내의 직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생이 보육교사를 살해하고 검거가 됐으니 동생을 따라 과거의 보육교사였던 제 아내를 살해하고 제가 파놓은 땅에다 시신을 유기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은 술을 먹고 감정적으로 그랬다면서 용서를 구했고 저희 아내에게 끝까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아내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할 뻔했다는 사실에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특수 협박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제 아들은 그때 트라우마인지 아직까지 칼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면서 그곳 지도를 검색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묵은 펜션 말고는 주변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 어찌 보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떠났던 여행에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만약 그날 밤 제가 휴대폰을 들고 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내가 필사적으로 도망치지 못했더라면 저희 가족 중 한 명은 큰 위험에 빠졌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현재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